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파 세대의 소비 심리를 읽는 힘이라는 책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소개해 드린 배경은 제가 이번 학기에 학생들과 함께 시니어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는 교과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시니어 비즈니스와 관련된 책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또 가장 발표가 잘 된 피파 세대 소비 심리를 읽는 힘이라는 책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저성장 장기 불황을 이길 최후의 블루오션인 일본의 시니어 시장 보고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2016년 9월에 출간되었고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시니어의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장 왜 지금 시니어 마켓인가, 2장 고령사회 3가지 위험 신호를 읽어라, 3장 시니어 왜 피파 세대라고 부를까, 4장 무덤덤한 시니어 마켓 어떻게 공략할까, 5장 시니어 그들의 소비 심리를 알면 시장이 보인다. 제2부에서는 소비 욕구 5단계에 맞춰 시니어 마켓을 뚫어라. 6장에서는 1단계 생활 욕구,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욕구부터 해결하라. 7장 2단계 건강 욕구, 건강은 노후 설계의 핵심이다. 8장 3단계 관계 욕구, 행복한 관계와 행복한 노후를 완성한다. 9장 4단계 행복 욕구, 삶을 지속하는 이유 즐거움이 있다. 10장 5단계 희망 욕구, 자아 실현은 계속된다. 그래서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하면 경제학자이자 권위 있는 인구 전문가로서 전영수 교수입니다. 이분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면서 국제금융과 일본 경제를 공부했으며 관심 분야는 고령화, 그 다음에 자산운용, 그 다음에 은퇴를 포함한 노후생활이나 복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서는 약 36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피파 세대라는 책 외에도 또 은퇴대국의 빈곤보고서, 그 외에도 많은 책을 소개하신 일본과 노후 준비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의 피파 세대, 이 책은 참고로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호서글로벌 창업대학원 박지수 원우의 또 도움으로 또 보완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 책에서 나오는 피파 세대라는 것은 바로 Poor, Isolated, Painful Ages, 그래서 가난하고 고립되었으며 고통스러운 노년, 지금의 액티브 시니어는 베이비 부머의 전 세대를 대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피파 세대의 모습은 아마 현재 일본의 은퇴 4대 리스크에 해당되는 이런 리스크에 해당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전장수로 인한 노후 파산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또 유병장수로 인한 간병살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또한 독거장수로 인한 무연사회에 또 노출되어 있고, 또 무업장수로 인한 하류노인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4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좀 힘든 노년의 생활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니어 마켓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시니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부 시니어의 지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1장에서는 왜 지금 시니어 마켓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크게 3가지 이유를 통해서 왜 시니어 지금 마켓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고령사회가 도달되었다. 한국은 지금 베이비 부머 714만 명이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로 유입되면서 시니어 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게 신기루가 될지 파랑수가 될지는 아직은 또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최저 2020년 기준 시니어 시장이 73조에서 150조로 규모의 변물과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저자는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불안 무역 문제만 해결된다면 100세 시대를 해서 그만큼 시니어들의 앞으로 삶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니어 마켓은 앞으로 시니어 시프트와 함께 시니어 시장이 앞으로 활발하게 될 수 있는 요건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장 고령사의 3가지 위험신을 읽어라에서는 크게 3가지의 위험신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디플레어 경고음인 저성장, 특히 우리가 저금리, 우리 저성장 또 우리가 또 저고용 등 이런 저공포에 대한 이런 것을 해결할 것을 저자는 이야기하고, 또 두 번째,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병이라면은
고령화로 인해서 우리가 공동체와 그 기반 시설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지방소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2040년이 되면은 지방자치단체 50%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응급경, 이 위험신호를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시니어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경제 위기로 인한 재정난, 이 세 가지를 위험신호로 읽어야만 우리가 시니어의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지 시니어 마켓에 공략할 수 있는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서는 시니어 왜 피파 세대라고 부를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파 세대라는 것은 은퇴 이후에 빈곤, 질병, 우리가 고립에 시달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리스크라고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소득 단절로 인한 빈곤 확산, 그리고 의료 증가로 인한 지출 공포가 있고, 또한 일자리가 없음으로써 불안한 로. 그래서 이들은 빈곤과 질병과 고립에 노출될 수 없는 취약한 세대야. 결국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피파 세대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시니어 마켓이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무덤덤한 시니어 마켓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우리가 MZ세대도 각각의 특성에 맞춰서 시장을 공략하듯이 저자는 시니어 마켓을 우리가 똑같은 시니어로 보지 않고 4개 계층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부유하고 건강한 이걸 가지고 4사분면으로 했는데, 먼저 1사분면에서는 액티브 시니어라 해서 돈도 있고 건강한 삶을 말하는 약 10%의 액티브 시니어가 가장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또 액티브 시니어 지갑을 열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약 40%에 해당되는 자산은 있지만 어느 정도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2사분면에서 우리가 서비스 쇼퍼라는 말로 가장 보편적인 고령 집단으로서 이들의 의료비 지출에 대비한 건강산업이라든지 예방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 4분면에서는 우리가 프로텍티브 웨이커라고 절대 약자로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약 15%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 취약한 계층의 문제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계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4, 4분면에서는 엔드리스 워크라고 해서 약 35%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건강하지만 빈곤하기 때문에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니면 끝없이 일을 해야 되는 평생 현역으로 남아야 될,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마켓에 맞는 전략적인 마켓 공략할 전략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부의 5장에서는 시니어 그들의 소비 심리라는 메시지를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MZ 세대를 공략하려면 MZ를 알아야 되고 시니어를 알려면 시니어 세대를 알아야 되듯이 시니어들의 심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소비 환경의 어떤 3대 호재, 100세 시대를 해서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액티브 시니어를 보면은 그들은 금전을 통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통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장에서 공략하기 좋은 대상일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우리가 이들의 성공적인 공략을 위해서는 이들의 세 가지의 불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불편, 불만, 또 불안을 해결해주는 그런 그 산불 정책을 써야 되며, 또한 이들은 소유보다는 경험을 중시하고 또 이들 중에서 대표되는 세대, GS 세대, 골든 실버 세대와 그 다음에 일본의 하나코 세대, 59년에서 64년에 또 소비와 또 패션, 미용에 관심 있는 이런 세대들, 독특한 세대들만의 그런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마켓이 또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령인구의 특징을 보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파 세대와 관련된 고령인구 특징이 아니라 이들은 기본적으로 고령자 전용 상품에 대한 저항감,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나 실버라는 단어를 쓰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 과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꼭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이나 우리가 디지털 마켓을 통해서 이들은 충분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적응되어 있는 새로운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또 아낌없는 가족들, 특히 손자, 손녀를 위한 소비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6포켓, 8포켓의 대표적인 우리가 시장, 전용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우리가 시니어 지갑을 어떻게 열 것인가, 시니어의 특성과 피파 세대가 대비되는 액티브 시니어, 그 다음에 시니어 마켓의 4, 4분면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2부에서는 이제 소비자 욕구 5단계에 맞춰 시니어 마켓을 뚫어라라는 주제로 매슬로우의 5대 욕구에 따른 1차, 2차, 3차, 4차, 5차 욕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산업 또 앞으로 유망한 산업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부터 해결하라 해서 1단계에서 생활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활 욕구가 되겠죠. 생활 욕구에서는 일본의 동네 백화점 다이신 사례를 소개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고령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이분들이 대형 마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네에 있는 슈퍼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과거의 자파상과 같은 모든 물건을 구비할 수 있는 다이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식사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편의점에서 삼시세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삼시세끼 도시락이 아니면 편의점 밀키트 식품의 활성화가 앞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행이나 역할 대행의 가사 대행 서비스, 구매 대행 서비스들을 이런 노년층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대행 서비스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건강은 노후 설계의 핵심이다. 2단계 건강 욕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과거의 피파 세대, 또 우리의 선배 세대에서는 우리가 아픈 다음에 질병을 관리했다면 이제는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쉽게 말해서 예방의학이 앞으로 발달해야 되고 예방에 따른 우리가 건강관리, 그런 피트니스 센터들 이런 그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만 하더라도 치매 환자가 거의 1000만 명이 되면서 간병지옥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간병지옥을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리미리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고 본인이 건강관리하고 보험 등으로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예측하고 있고 그런 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년이 되면서 자신만의 또 서비스를 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시니어타운, 심플 시니어타운이라서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형으로 자신의 노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 주거 환경이 앞으로 활성화 비즈니스로 예상이 되고 또 자신의 언젠가는 웰다잉을 위해서 자신의 노년을 죽음을 대비하는 유언쓰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엔딩 노트라든지 웨딩 드레스라든지 데스카페라든지 이런 죽음을 앞둔 산업들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 행복한 관계가 행복한 노후를 완성한다. 이 단계는 관계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서 점점 관계음악이 줄어들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2.5주택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다음 결혼하지 않은 미혼 딸이 같이 거주하는 2.5주택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족 간의 거리가 가까운 약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단 주거 형태들이 발달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손주 사랑으로서 이제 아무래도 자녀가 워낙 적다 보니까 손주 사랑으로 인해서 과거에 양가 부모가 자녀를 돌봐줬다면 이제는 양가 부모와 그 다음에 양가 조부모, 또 자신의 부모, 그 다음에 또 이모 삼촌, A4켓의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손주 사랑의 증여 시장이나 자산관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시장도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노후 인연에 관심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길어진 또 황혼의 인연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황혼 이용, 황혼 인연을 다루는 이런 매칭 서비스들이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삶을 지속하는 이유 즐거움이 있다. 특히 4단계에서는 행복욕구, 우리가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행복 추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노년층들이 디즈니랜드에 자신들의 손자 손녀와 함께 방문하는 우리가 레트로 또 방문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또 더 재밌게 살기 위해서
또 여행이나 이런 산업들이 뜨고 있답니다. 특히 일본의 클럽 투어리즘 같은 경우는 맞춤형 30여 개의 테마 여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시니어 여행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또 평생학습을 통해서 자신만의 시니어에 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평생학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앞으로 학습의 장들이 커질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장에서는 자아실현은 계속 있다 해서 5단계에서는 희망욕구라고 저자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잘 살아왔다, 이제는 즐기자 해서 여행을 즐기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형 여행 욕구에 대한 욕구들이 많아서 일본에서 클럽 투어리즘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여행 욕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한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자산 관리라든지 아니면 금융 농인학에 대한 관심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지낼 것인가 해서 도시에서 지낼 것인지 아니면 시골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해외로 갈 것인지 이런 노인 주거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산업들도 앞으로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을 한 장으로 정리하자면 매슬로우의 5대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먼저 1차 생리적 욕구에서는 생활의 해결 문제,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것, 2차에서는 건강을 추구하는 것, 3차에서는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4차에서는 행복을 실현하는 것, 5차에서는 희망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봤다면 여기에 관련된 우리가 또 서비스를 보면 생리적 욕구에는 삼시세끼, 편의점을 통한 삼시세끼라든지 안부대행이나 가사대행 등 노년층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안전욕구에서는 예방운동이라든지 간병대책이라든지 사후준비에 대한 욕구들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다. 3장에서는 황혼인연이라든지 우리가 가족주의라든지 손주사랑 등에 대한 마켓이 활성화될 것이며, 4단계에서 존중욕구에서는 노화방지라든지 생활유지, 취미학습에 대한 이런 또 학습 욕구들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아실현에서는 여행과 거주이동과 자산운용 등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확장하는 욕구들이 활성화될 것이라 합니다. 이상 오늘 소개해드린 피파 세대라는 책자는 비록 발간된 지 8년 정도 된 책자이긴 하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액티브 시니어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또 활기찬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하면서 책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